한때 반도체 제국의 황제였지만 정말 한동안 왕자를 내줬던 인텔. 그런데 최근에요. 정말 재밌는 소식이 하나 들려오죠. 최대 경쟁자였던 애플의 칩을 다시 만들 수도 있다. 네, 맞아요. 이게 뭐랄까 영원히 화해 못할 것 같던 라이벌이 갑자기 손을 잡는 거의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그렇죠. 업계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아예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인텔의 공격적인 귀환 전략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째는 인텔이 정말 모든 걸 걸고 개발했다는 최첨단 제조 공정 18A 기술. 네, 18A. 그리고 둘째는 경쟁사조차 탐낸다는 독자적인 패키징 기술 EMIB입니다. 이 기술들이 대체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반도체 뉴스에 항상 나오는 18A 공정, 이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인텔이 지난 몇 년간 그 14나노, 10나노에서 엄청 고전하면서 시장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네,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18A라는 걸 딱 들고 나와서 우리가 다시 최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더 작고 빠르게 만드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닌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18A는 인텔이 그냥 TSMC나 삼성을 따라잡으려고 내놓은 기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업계의 표준을 우리가 바꾸겠다. 이런 야심이 담긴 두 가지 세계 최초 기술을 양산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거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어요. 세계 최초 기술이 두 가지나요? 와, 그럼 하나씩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트랜지스터 구조 자체를 바꾼 리본팻 기준이에요.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어라운드 구조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존의 주력이었던 핀팻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위랑 얀옆 이렇게 3면에서 게이트가 감싸서 제어했거든요. 약간 문손잡이를 세 손가락으로 잡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런데 이 리본팻은요, 그 채널의 사면을 게이트가 360도로 완전히 감싸는 구조예요. 손 전체로 꽉 쥐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어느 쪽으로도 전류가 새어나갈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겁니다. 3면에서 4면으로 바뀌면서 제어력이 훨씬 강력해지는 거군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하게 들리는데, 근데 이런 신기술은 항상 양산 과정에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인텔이 과거 10나노 공정 지연으로 정말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그 부분을 우려했죠. 근데 인텔이 이번에는 구조를 아주 영리하게 설계했어요. 4개의 얇은 나노리본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로 만들어서 칩 설계자들이 원하는 성능과 전력 효율에 따라서 이 리본의 폭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선택지를 준 거군요. 네, 설계 유연성을 높여서 수율 문제를 미리 방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기술. 저는 이게 정말 인텔의 신의 한 수라고 보는데 바로 파워비아라고 불리는 후면 전력 공급 기술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전력을 칩 뒷면에서 공급한다. 이런 뜻 같은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요? 네, 이건 칩 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의 혁신이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만들어진 모든 칩은요, 데이터를 전달하는 신호선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이 전부 칩 앞면에 있었어요. 한 곳에 다 있었군요. 네, 비유하자면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에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그리고 막 거대한 전력 공급 트럭까지 전부 뒤섞여 달리는 상황이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칩 안에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맞아요. 당연히 길이 막히로 서로 부딪히면서 신호 간섭이 심했죠. 그런데 파워비아는 이 거대한 전력 공급 트럭들을 위한 전용 지하 고속도로를 칩 뒷면에 뽕 뚫어버린 거예요. 와, 신호선은 지상도로로, 전력선은 지하도로로 아예 분리한 겁니다. 그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럼 지상도로, 즉 칩 앞면은 신호선들만 아주 쾌적하게 달릴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신호선들은 방해 없이 데이터를 더 빠르고 깨끗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칩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어요. 또 있어요? 네. 칩 앞면에 전력선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지니까 구조가 아주 단순해졌거든요. 덕분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데 쓰는 그 비싼 장비, EUV 공정 단계를 무려 42%나 줄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단순히 칩 성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칩을 만드는 비용, 시간, 그리고 불량률까지 다 줄여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기술이겠네요. 맞아요. 생산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이고 공정이 줄어든 만큼 오류 위험까지 낮추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칩 설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PPA, 즉 전력, 성능, 면적 모든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이전 세대인 인텔 3공정이랑 비교하면 같은 전압에서 속도는 25% 더 빨라지고 같은 속도에서는 전력 소비를 36%나 줄일 수 있어요. 칩 크기도 30% 가까이 줄일 수 있고요. 25%더 빠르거나 36%더 효율적이거나 이건 뭐 그냥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의 기술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미 올해 10월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연말에 나올 인텔의 펜서레이크 노트북 프로세서에 처음 탑재될 예정이라서 시장에서 곧바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기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고데기 안 사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시험 때는 시장의 반응일 텐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바로 애플입니다. 자체 M 시리즈 칩으로 독립하면서 인텔이랑 완전히 등을 돌렸던 그 애플이 다시 인텔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소식이 시장에 던진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이 이르면 2027년부터 맥북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는 보급형 M 시리즈 칩 생산을 위해 인텔의 18A 공정을 아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이미 비밀유지 협약 NDA를 체결하고 인텔로부터 공정 설계 키트 PDK를 받아서 내부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어요. 아, PDK라면 애플 칩 설계자들이 만약 우리 칩을 인텔 18A로 만들면 어떤 성능이 나올까 이걸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일종의 설계 가이드북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됐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애플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공급망 다변화예요. 현재 애플은 최첨단 칩 생산을 거의 100% 대만의 TSMC 한 곳에 의존하고 있죠. 아, 이건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모든 달걀을 TSMC라는 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에 대한 그 공포감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2020년대 초반에 공급망 대란으로 한번 크게 되었으니까요. 정확해요. 제2, 제3의 공급사로 확보하는 건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둘째는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아, 그것도 있겠네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칩스법 같은 걸로 자국 내에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유치하려고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인텔의 애리조나 공장이 바로 그 정책의 최대 수혜자고요. 그렇죠. 애플 같은 미국 대표 기업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최첨단 칩을 쓴다. 이건 이런 정책적 흐름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기도 해요. 정부 입장에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겠네요. 자국 기업이 자국 기술로 자국 공장에서 칩을 만드는? 마지막으로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건 단순히 인텔이 고객사 하나를 추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장 전체에 인텔 파운드리 기술은 이제 애플도 인정하는 수준이다라는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 최고의 칩은 오직 TSMC만 만들 수 있다는 지난 몇 년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죠. 애플이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보증수표가 되겠군요. 그럼 이게 단순히 애플만의 움직임은 아닌 거죠?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차세대 AI 칩 마이아2 생산 계약을 인텔 18A 공정으로 체결했어요. 아마존과 미국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그리고 통신 칩의 강자 브로드컴 역시 18A 공정으로 테스트용 웨이퍼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시장의 거물급 선수들이 모두 인텔의 기술을 테스트하면서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18A 공정으로 만드는 칩 하나하나가 강력해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AI 칩을 보면 단순히 칩 하나가 똑똑한 걸 넘어서 여러 개의 작은 칩렛을 레고처럼 붙여서 거대한 두뇌를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병목 현상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인텔은 이 연결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나요? 그 EMIB 기술이 바로 그건가요? 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AI 시대에는 개별 칩넷 성능만큼이나 이 칩넷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전체 칩 성능을 좌우해요.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된 거죠.
인텔의 EMIB는 바로 이 분야에서 TSMC의 CoOS, 코스 기술에 대한 인텔의 독자적인 대항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OS와 EMIB. 이름부터 어려운데 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TSMC의 CoOS는 칩넷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인터포저라는 아주 얇고 거대한 실리콘판 위에 칩들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아, 판 위에 올리는 거군요. 네, 근데 이 인터포저 자체가 하나의 비싼 웨이퍼만큼 크고 전체 비용을 높이는 주범이죠. 반면에 인텔의 EMIB는 이 비싸고 큰 인터포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인터포저 없이 어떻게 칩들을 연결하죠? 패키지 기판 자체에 칩과 칩을 연결해야 하는 부분에만 아주 작은 실리콘 조각, 그러니까 실리콘 브릿지를 콕콕 심어서 다리를 놔주는 방식이에요. 아, 코어스가 칩들을 올리려고 거대하고 비싼 콘크리트 광장을 통째로 까는 방식이라면 EMIB는 필요한 곳에만 작고 효율적인 다리를 놓는 방식인 셈이죠. 훨씬 경제적이겠네요. 굳이 모든 곳에 비싼 판을 깔 필요 없이 필요한 곳에만 다리를 놓는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장점이 나와요. 훨씬 더 큰 크기의 칩 패키지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더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네. 현재 코어스가 만들 수 있는 패키지 면적보다 EMIB는 약 2배 더 큰 면적을 지원해요. 앞으로 2, 3년 안에는 그 격차가 8배에서 12배까지 벌어질 전망입니다. 수많은 칩넷을 연결해야 하는 대규모 AI 칩에게는 엄청난 매력인 거죠.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더 큰 칩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럼 이 EMIB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도 당연히 있겠네요. 네. 바로 여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협력 구도가 나타납니다. 뭔가요? 바로 미디어텍과 구글의 사례입니다. 현재 구글은 자신들의 AI 가속기 TPU의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주던 TSMC의 코어스 생산 능력은 이미 엔비디아 물량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꽉 차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예요. 아, 구글은 칩을 더 만들고 싶은데 TSMC는 더 만들어줄 여력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의 패블리스 기업인 미디어텍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칩렛 자체는 TSMC의 최첨단 2나노,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서 가져온 뒤에 이 칩렛들을 포장하는 마지막 단계를 인텔의 EMIB 기술을 이용해서 완성하고 최종 제품을 구글에 납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TSMC가 만든 알맹이를 인텔이 포장해서 구글에 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거의 불구대천의 원수끼리 한 팀으로 월드컵에 나가는 수준 아닙니까? 업계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네요. 맞아요. 반도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인텔의 패키징 기술이 이제 경쟁사가 만든 칩과도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로서 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와,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글은 물론이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역시 차세대 AI 칩에 EMIB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자면 인텔은 최첨단 18A 제조 공정이라는 날카로운 창, 그리고 경쟁사 칩까지 포용하는 EMIB 패키징 기술이라는 유연한 방패, 이 두 개의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파운드리 시장에 화려한 복귀를 선언한 셈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텔이 다시 한번 최상위 파운드리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확실하게 부상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나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 양산 경험 면에서는 여전히 TSMC가 절대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인텔은 더 이상 기술적으로 멀리 뒤처진 2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TSMC를 앞서 나가는 기술까지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지난 몇 년과는 완전히 다른 경쟁 구도가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애플과의 잠재적인 계약은 그 자체로 시장에 엄청난 신뢰의 메시지를 던졌고요. 또 EMIB 기술은 TSMC의 핵심 고객사들조차 눈독을 들이는 독특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쟁은 이 기술들이 성숙한 양산 체제에 들어서는 2027년 이후에 더욱 뜨거워질 겁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재기 스토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칩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는 곧 반도체 시장 전체에 더 건강한 경쟁과 혁신을 촉발하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TSMC가 독주하던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한번 치열한 기술 경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네요.